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첫 번째 특별 방송입니다. 특별 칼럼입니다. 올 한 해 많은 복 받으시고요. 저 윤창중과 함께 힘껏 참 여한 없이 싸워 나가자고 당부드리면서 칼럼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박근혜가 다시 떠오른답니다. 박근혜가 다시 떠오른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3선 4선 이른바 중진 의원이 잇따라 금년이죠. 금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3선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주관했던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 3선입니다. 지역구가 경남 하동입니다. 완전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죠. 그리고 경기도 용인병에서 내리 사선을 한 한선교 의원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이시죠. 한때 친박 중에 친박, 원조 친박이라고 했던 그 한선교 의원이 오늘 울며 불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한선교 의원은 뭐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겠다, 불출마 선언하겠다. 그다음에 여상규 의원은 후진을 위해서 황교안 당 지도 체제가 무능하다, 다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후진을 위해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도 불출마 선언을 한다? 이건 정말 완전한 거짓말이죠.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여태 기다리다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선교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되는 데에 그야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논공행상으로 사무총장을 맡았던 첫 번째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상규 의원은 경남 하동에서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공천을 다시 받기에 충분하고 황교안 공천장으로 나가게 되면은 당선이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낙선이 될 것 같으니까, 왜 지구당 그 지역구 여론을 도저히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불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이 뭐냐? 그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한선교는 김무성, 유승민을 따라 나가서 바른정당에 갔다가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원조 친박 중에 친박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동생 박지만과 친구다, 이렇게 호가호위했던 사람인데 62명의 탄핵 배신자 중에 저는 한선교 이름을 발견하고서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더니 황교안한테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황교안 당대표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황교안 공천을 받아서 출마가 확실시 되니까 이번에 왜 물러나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그 주원글 씨는 결코 황교안 공천장으로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윤창주의가 저 사람 말이야 뭐 눈만 뜨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의심한 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저한테 설득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건 정말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상규가 왜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총선이 3개월 지금 보름 남았죠. 그건 3개월 보름 동안에 물구나무를 서도 그야말로 사카다찌를 해도 이건 자기가 당선될 수 없다. 그러니 망신당하지 말고 여기서 물러나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국면 타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별별 소리를 하면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인사청문회 할 때에 하루 종일 텔레비 비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조국 인사청문회 할 때 하루 종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소위 말하는 매스컴 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지역구 주민들, 경남 하동의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경기 용인병에 그야말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텃밭인 거기에서 주민이 누구냐? 주민 중에서도 핵심 보수 우파 핵심층이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더욱이 황교안의 공천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의 당선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말은 뭐냐? 박근혜의 저력이 건재하다. 박근혜의 저력이 이미 다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언론만 모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이가 유승민, 안철수와 통합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황교안 씨가 유승민, 안철수와 통합을 하게 되면 제가 손에 장을 지립니다. 여기 대구 방촌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이 바로 윤창중 가람상 TV 이 사무실에서 제가 손에 장을 지지는 세리머니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30석 미만으로 될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화일보 이른바 보수파리 신문에 들어가서 황교안이가 유승민과 또는 안철수와 통합한다는 그 기사 밑에 붙어있는 댓글을 보십시오. 수백 개의 댓글 중에 99.9%가 도대체 황교안은 왜 이러냐라고 통곡하는 그런 댓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선교는 내가 장담하지만 유승민 못지않게 아마 서울 시내를 또는 용인병 자신의 지역구를 활보 못했을 겁니다. 야, 정말 저럴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런 폐륜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지목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선교입니다. 한선교는 오늘에서야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되시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달라. 박 전 대통령은 저를 대변인 2번이나 시켜준 분이다. 그분을 저는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까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친박 원조로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식당 가서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선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황교안한테, 혹시 황교안이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이런 보험을 드는 그런 기회주의적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그분을 저는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3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 그동안 무슨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용서를 빈다는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박근혜의 저력, 박근혜 탄핵은 억울하다. 정말 너무나 억울한 터무니없는 누명이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저력이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빚을 꼽은 자를 다음에 금배지를 또 준다? 경기도 용인 국민들, 강원도, 경상남도 하동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얼마 전에 황교안 당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막강한 자리, 그게 공천 점수 매기는 데입니다. 그 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연, 그리고 경기도 가평 포천이라는 그야말로 완전 보수 텃밭 중에 하나인 거기에서 삼선을 난 김영우 의원이 나 출마 않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고 불출마 선언하게 된 배경과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의에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전통 재래시장 바닥에서 느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게 좀 천추의 한인 겁니다. 이것이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총선은 이건 답이 나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또는 보수 우파에 입내하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중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조건 합쳐야 된다. 오늘 출마 선언한, 정계 복귀 선언을 한 안철수와까지 합쳐야 한다. 우리가 다 합치면은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그 다음에 황교안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하는 그 배경이 뭐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무조건 합쳐야 한다 하는 것은 뻔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 기득권, 보수 우파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명박을 상황으로 하는 새로운 진익의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을 갖고 결국은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거예요. 너 누구 찍을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좌파 들러리 군소야당을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보수 우파 정당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건 완전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지금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결국은 뭐냐? 이건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자살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살을. 사기를 쳐가지고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의 강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어떻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자발적으로
참다가 지금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마당에 3선, 4선 의원이 완전히 이건 정치 공학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챙기고 보수 우파야 망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만 이걸 챙기겠다는 정말 얄팍한 곡학 아세요 교원 영색이죠. 이건 정치공학이에요. 삼류 정치공학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 맺힌 저력을 인정하지 않고 금년 총선에서 이긴다? 제가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정치부 기자 한 걸 모든 걸 걸고 제가 여러분에게 내기를 걸겠습니다. 저는 2020년 첫 번째 특별 칼럼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호 인사, 여러분의 두뇌에 각인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수석 대변인 윤창중으로서 정치적, 인간적 절개와 기계를 결코 잃지 않겠다는 말씀을 오늘 2020년 첫 번째 특별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 신년 국민 총궐기대회. 여러분 아시죠? 1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는 대구 매일신문 8층 강당. 탄핵 무효 자유국민전선과 국가 중심세력 총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 총궐기대회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고 윤창중을 지지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다시 한번 큰 복 받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